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김상우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1장 진공묘유 텅 비우면 오묘한 일이 일어난다. 나를 열어놓는 것이 열쇠다. 나는 열면 열수록 넓어진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두고두고 계속 공부를 하는 책인데요. 가끔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늘 마음속에 담아놓고 싶은 부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착각, 인생에 대한 착각, 현실 세계에 대한 착각이다. 오감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들이다. 온갖 쓸모없는 생각들이 양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착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텅 비워지고 얽히설키 얽혔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실타래가 풀리듯 저절로 풀리게 된다. 오감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원래 아무 울타리가 없다. 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 아무 걸림돌도 없다. 원하는 바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울타리는 내 생각이 둘러친 것이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들어있다. 병을 고치는 에너지, 기발한 아이디어,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들이 들어있다. 오감의 세계는 시공간의 한계 속에 갇힌 세계다. 생각을 한 차원 높이면 이런 한계가 돌연 사라진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머릿속은 하루 평균 무려 5만 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생각들로 뒤덮여 있다. 주로 나의 집착적인 생각들이다. 이렇게 생각의 감옥에 갇힌 나를 활짝 열어놓는 것이 진공묘유의 첫걸음이다. 나를 열어놓는 것이 열쇠다. 스탠리 블록 박사는 꽉 닫혔던 나를 열면 열수록 모든 고통이 저절로 치유된다고 말한다. 나를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의 자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어릴 적 통증이 못 견딜 정도로 심해지면 개울가에 누워 개울물에 졸졸졸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통증이 물에 떠내려가듯 사라지곤 했죠. 통증이 내 몸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파묻히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내 몸이 열려있고 통증은 개울물을 따라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통증은 사라진다. 몹시 짜증나는 일로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때 바깥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바람이 가랑잎을 어떻게 스치고 지나가는가? 나뭇잎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풀잎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꽉 닫혀있던 내가 열린다. 그러면서 내 속에 갇혀있던 짜증도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던 것은 내 속에 짜증을 가둬놓고 억눌렀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은 영혼을 찾는 현대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인의 약 3분의 1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인한 질환이다. 이들은 나는 갇혀있다는 질환을 앓고 있다. 나는 어디에 갇혀있는가? 바로 비좁은 육신이다. 비좁은 육신을 벗어나면 나는 우주만큼 넓어진다. 나는 열면 열수록 넓어진다. 나가 갇혀있는 것은 나를 육신이라는 고정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자연히 나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내 머릿속에서 생기는 모든 생각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둬놓게 된다. 머리를 열고 머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다.
그래서 내 머릿속은 늘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다. 주로 나의 생존에 관한 집착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다. 이 생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나의 벽을 형성한다. 나는 정말 육신이라는 틀 속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열면 열수록 넓어진다. 이는 키를리안 카메라로 촬영한 오라를 보면 한눈에 드러난다. 텅 빈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하다. 우주는 정보로만 가득한 게 아니다. 생명의 기운, 즉 에너지로도 가득하다. 그래서 나의 벽이 허물어지면 몸 전체 에너지장도 함께 넓어진다. 나를 완전히 망각하는 순간 우주로부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흘러들어온다. 나를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무한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세계적인 정신분석가 제널드 젠폴스키 박사는 기분이 우울해질 때마다 아픈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요양원을 방문한다고 한다. 닫혀있는 나를 열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나깨나 자기밖에 모른다. 항시 나를 외치며 나의 벽을 세운다. 알고 보면 고통은 자기 스스로 가져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레리 셔비츠 교수는 600명의 대화를 녹음해 들어봤다. 그랬더니 나의, 나를, 내 것 등 밤낮 나를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 대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벽을 세워 우주의 에너지를 단절시킨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모든 병의 최소한 95%는 스트레스, 즉 나쁜 생각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5%의 원인은 유전이다. 그럼 유전병의 원인은 짐작대로다. 유전병의 뿌리도 역시 스트레스다. 어떤 선조가 스트레스로 병이 생기면 그 병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유전병이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왜 나쁜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몸은 위기를 느껴 비상신호를 켠다. 정상 가동 중지. 비상신호에 따라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문을 닫고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그 비상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고갈된다. 그러다가 몸 이곳저곳에 탈이 나기 시작한다. 에너지가 가장 약한 곳부터 병이 난다. 빛이 몸에 들어와 스트레스를 빨아내면 몸이 텅 비어버린다. 그러면서 우주의 생명 가득한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기에너지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인 UCLA의 발레르 헌트 박사는 이렇게 상상할 때 몸 밖의 에너지가 실제로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차원을 높이면 불가능이 돌연 가능으로 바뀐다. 목표 달성 직전엔 왜 반드시 진공이 생길까? 진공에 들어가면 왜 반드시 목표가 이뤄질까? 우선 이런 질문을 해보자. 텅 빈 우주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 즉 마음이 텅 비는 순간 우주와 접속되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걸 얻게 되는 것이다. 만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음을 텅 비우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처럼 진공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다. 아무 걸림돌도 시간도 거리도 없는 텅 빈 무의 세계다.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정보와 에너지로 가득하다. 모든 것은 텅 빈 무의 공간에서 탄생한다. 아인슈타인, 파인만, 막스 플랑크 등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진공을 창조의 공간이라 칭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 공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일도 돌연 가능해진다. 이른바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이 텅 비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마음을 텅 비우는 아주 쉬운 방법을 소개해준다. 2장에서 당신은 진정한 나는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모든 생각을 텅 비우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세상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에 눈 뜨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큰 착각에서 차례로 깨어나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눈뜨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텅 비어버릴 수밖에 없다. 온갖 고통과 탐욕의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토록 얻으려 했던 것들이 마음을 텅 비우자 저절로 굴러들어왔다. 김상우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오늘은 1장 진공묘유와 함께 하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느리게 반복해서 보는 책인데요. 마음 공부라고 해야 하나요? 아직 초보라서 서툴지만 요즘은 가만히 바람이 스치는 결을 느끼며 이 평온함을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이 바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을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